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 그의 죽음은 제국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동시에 몽골 제국의 운명을 바꿀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1227년 서하 정벌 도중 세상을 떠난 칭기즈칸은 자신이 피와 철로 건설한 제국을 네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맛을 본 형제들 사이에서 야망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배신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제1장 칭기즈칸의 유산. 칭기즈칸은 죽기 전 자신의 제국을 네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남 추치에게는 서쪽 초원 지대를, 차가타이에게는 중앙아시아를, 셋째 우구데이에게는 카라코름과 중앙몽골 지역을, 그리고 막내 톨루이에게는 몽골 본토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제국 전체를 통치할 테칸으로 셋째 아들 우구데이를 지명했습니다. 1229년 칭기즈칸 사후 2년 만에 열린 커르타이 몽골 귀족회의에서 우구데이는 공식적으로 데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장남 추치는 이미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둘째 차가타이는 동생 우구데이가 데칸이 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권력과 영토에 대한 형제들의 야망은 이미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2장 우구데이의 통치와 숨겨진 갈등. 우구데이는 유능한 통치자였지만 술에 대한 그의 사랑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제국은 중국 남부, 러시아, 동유럽까지 확장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241년 우구데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유럽 침공을 중단시켰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를 무너뜨리고 비엔나 직전까지 도달한 몽골군은 데칸의 죽음 소식에 철수했습니다. 이 순간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우구데이의 죽음 후 그의 미망인 투레게네가 섭정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제국을 통치하며 아들 구육이 데칸이 될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녀는 톨루이의 미망인 소르카타니와 갈등을 빚었고 이것이 훗날 제국을 갈라놓는 결정적 균열이 되었습니다. 제3장 구육의 짧은 통치와 권력의 이동. 1246년 투레게네의 아들 구육이 마침내 데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불과 2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구육은 러시아와 동유럽으로의 원정을 재개하려 했지만 1248년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구육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가장 큰 갈등은 추치의 아들인 바투칸과의 관계였습니다. 바투는 킵차크 칸국 황금 군단을 다스리며 서부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구육과의 갈등으로 인해 바투는 구육의 즉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국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한편 톨루이의 미망인 소르카타니는 자신의 아들들을 권력의 중심으로 밀어올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몽골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가 중 한 명으로 4명의 아들 마이너스 뭉케, 쿠빌라이, 홀레구, 아릭푸케를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곧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제4장 뭉케의 권력 장악과 형제들의 숙청. 구육의 죽음 이후 바투칸의 지지를 받은 톨루이의 아들 뭉케가 1251년 데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구데이 계열에서 톨루이 계열로 권력이 이동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뭉케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구육의 지지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구육의 미망인 오글 가이미 씨와 많은 왕족들이 처형되었고 제국 내 권력 구조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뭉케는 자신의 동생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쿠빌라이에게는 중국 남부 정복을, 훌레구에게는 중동 지역 정복을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국의 확장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형제들에게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5장 제국의 분열 시작. 1259년 남손과의 전쟁 중 뭉케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데칸의 죽음은 몽골 제국 역사에서 가장 큰 권력 투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뭉케의 죽음 후 제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에서, 동생 아릭푸케는 몽골 본토 카라코름에서 각각 데칸으로 즉위했습니다. 몽골 제국 최초의 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형제 간의 전쟁은 4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1264년 쿠빌라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원 제국을 건설하며 데칸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이미 제국의 통일성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었습니다. 제6장 4개의 칸국과 황금 혈통의 분열. 13세기 후반 한때 단일한 제국이었던 몽골은 4개의 독립적인 칸국으로 나뉘었습니다. 쿠빌라이의 원 제국 차가타이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 훌레구가 세운 페르시아의 일칸국, 그리고 추치의 아들 바투가 건설한 러시아의 황금 군단이 그것입니다.
각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데칸인 쿠빌라이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칭기즈칸이 그토록 중요시했던 몽골 제국의 통일성은 그의 손자들 세대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슬람화된 일칸국 유목 전통을 유지한 차가타이 칸국. 더 심각한 것은 문화적 분열이었습니다. 원 제국은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고 일칸국은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유목 전통을 지키려 했고 황금 군단은 러시아와 터키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서로 다른 문명권으로 흡수되면서 몽골 제국의 정체성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제7장 배신과 몰락의 씨앗. 14세기에 접어들면서 한때 형제였던 칸국들 사이의 전쟁이 빈번해졌습니다. 일칸국과 황금 군단은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의 영토를 두고 충돌했고 차가타이 칸국은 일칸국과 원 제국 모두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1294년 쿠빌라이가 사망하면서 마지막 강력한 데칸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사후 원 제국조차 내부 분열로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손들은 이제 자신의 조상이 일궈낸 제국의 영광보다 자신의 권력과 안위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몽골 제국의 내부 분열은 외부 세력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의 창궐과 함께 각 한국은 서서히 쇠퇴했고 15세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칸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황금 군단은 러시아에게, 일칸국은 티무르 제국에게, 원 제국은 명나라에게 패배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의 몰락은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는 속설을 뒤집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유산은 그의 자손들의 권력욕과 야망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형제들의 배신과 갈등은 제국의 균열로 이어졌고 결국 그 균열은 제국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 몽골인들은 여전히 칭기즈칸을 자랑스러운 민족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빚어낸 권력투쟁의 역사는 어떤 제국도 내부의 분열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다는 냉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장 강한 적은 항상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 어떻게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유산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몽골 제국 시리즈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